전 시간에는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걸 배워봤었죠. 내분점, 외분점이 뭐였냐면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한 점을 선분에 비교하여 선분 안에 점이 존재할 때를 내분점, 선분 밖에 있을 때를 외분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서 그 거리가 m 대 n일 때 그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얘기를 해봤던 거죠. 내분점 좌표로 뭐 문제도 풀어봤고 또 그거 응용된 걸로 이제 비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선분의 길이가 2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 일단 외워야 될 거고 외우는 법도 알려줬죠. B의 합, X의 합, B의 차, X의 차 이런 식으로. 오늘은 304페이지에 있는 무게중심과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다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인 자체 방정식 이 두 가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뒤에 중단 연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밑에 있는 유제랑 그다음에 중단 연수 문제를 주말 동안 풀지 말고 지금 풀면 되겠죠, 그렇죠? 풀어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12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있는 무게중심 저번 시간에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법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죠. 삼각형에 세 꼭지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꼭지점,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꼭지점 이런 식으로. 외심 같은 경우는 외심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외접원의 중심, 그치? 바깥쪽에 이렇게 원이 있어서 그 원의 중심 자리에 있는 건데 원을 이렇게 그리고 중심을 찍으면 자연스럽게 반지름이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OA, OB, OC가 모두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방정식을 풀어내서 좌표를 찾았던 방법을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줬었죠. 얘는 이제 공식으로 만들기 좀 어렵고 그냥 요령으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외심은 알겠죠? 외심은 공식보다는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자. 포인트는 OA, OB, OC가 같다. 이걸로 쓴다는 거고. 내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요. 현재로서는 내심 구하는 게 좀 힘들어서 아마 내심 구하는 거는 아마 당분간 없을 겁니다. 내심 구하는 거는 가계 이름 유선을 찾는 거라서 좀 힘들어요. 내심은 일단 건너뛰고 이제 세 번째 중2 때 배웠던 외심, 내심 말고 또 하나 배웠던 거 있죠? 무게중심. 이걸 지금부터 한번 공식화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외심 같은 경우는 공식이 안 되고 요령으로 기억한다면 무게중심은 공식화 가능하다는 건데요. 무게중심을 어떻게 작도하지? 라고 한다면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그렇죠? 중선 정리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 있었을 거예요.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아서 A서부터 이 BC 중점까지 연결한 이게 무슨 선이다? 이게 바로 중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중선의 교차 지점 이해하죠? 중선의 교차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 하면은 뭐 중선의 교차점, 교점 자리도 기억나겠지만 아마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이 무게중심을 보통 G라고 표현하는데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 중점까지의 거리와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2 나온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마 기억날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일단 요 BC의 중점을 M이라 한다면 일단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M은 어떻게 좌표를 구할 수 있겠어? BC의 중점이니까 1대1 내분점이기도 하고 그치? 중점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기억나요? 2분의 2분의 마치 두 점의 평균 같은 느낌이 같습니다.
m이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x2, x3의 평균 같은 느낌인 거죠. x2 더하기 x3 나누기 2, 이게 이제 x좌표일 거고, 마찬가지로 y좌표도 동일하게 y2 더하기 y3를 나누기 2하는 거. 아마 이런 식으로 BC의 중점 m좌표를 일단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무게중심은 1대2, 일종의 내분점 아니겠어? 다시 한번 뭐라고? G는요, 선분 AM은 2대1로 내분하는 점일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G라는 거. 그리고 이거 순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분 AM이었으니까 GA 대 GM 순으로 쓴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요? GA 대 GM 이 순으로 쓴 겁니다. 순서는. 그래서 GA 대 GM은 2대1이 되겠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내분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A점 좌표가 보다시피 x1, y1이고 M점의 좌표가 방금 구한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둘을 몇 대면 2대1로 내분한다면서요. 내분입니다. 그럼 좌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B는 합쳐서 나오겠죠. 그렇죠? B의 합 2 더하기 1이라고 해요. 그렇죠? 2는 누구랑 곱한다? 이렇게 곱해요. 그렇죠? 1은요? 이렇게 곱하죠? 반대로. 그렇죠? 근데 2에다가 얘를 곱하면 x좌표를 많이 구한다고 했을 때 2에다가 이 x좌표 곱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약분됩니다. 보입니까? 그럼 남는 게 결국은 뭐예요? x2 더하기 x3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2 곱하기 하면은 1 같은 경우를 저쪽 x좌표 곱하면 x1만 곱해지겠죠?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이게 가요? y 좌표도 동일하죠? 2랑 이 오른쪽 y표 곱할 겁니다. 2 곱하기에다가 2분의 1 했으니까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요? y2 더하기 y3만 하겠죠? 마찬가지로 1과 이쪽 y표 곱하면 y1만 되겠죠. 그렇죠? 모두 더한 거야. 따라서 무게중심 좌표가 이렇게 나와요. 정리해보면 이쁘게 그냥 어떻게 할까요?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나온다? 3분의 x1, x2, x3 합 3분의 y1, y2, y3 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이 결국은. 그래서 마치 세 점의 평균 이런 느낌이죠. 다 더해서 나누기 3하고 있으니까 x 좌표만 묶어서 그거의 평균을 x 좌표로, 그렇지? y 좌표만 골라내서 그들의 평균을 y 좌표. 이렇게 삼아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우기 참 쉽죠? 무게중심은 어떻게 좌표가 나온다? 하면은 평균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제 외심이나 내심은, 뭐 아직 내심 구하는 거 안 배웠지만, 외심이나 내심은 이제 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겠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107번 문제 한번 볼게요. A점, B점, C점이 지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점의 좌표는 A, 2B, B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A, C점의 좌표는 6,A인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게 원점이래요. 얘의 무게중심은 뭐다? 원점, 0,1가 됩니다. 그럴 때 A 곱하기 B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런 건데, 한번 했듯이, 그치? X 좌표만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거 이해가죠? A 더하기 B 더하기 6해서 나누기 3 하는 게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X 좌표, 무게중심의 X 좌표 0 나온다는 얘기고, 그치? 마찬가지로 Y 좌표만 다 더해서 하면 얼마가 되겠어? 2B 빼기 2A 더하기 A가 되겠네, 그치?
나누기 3하는 거.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 무게중심의 마대표 0 나온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 분자가 0 나온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식에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두 번째 식에서는 이 2b 빼기 a가 0 나오네? 그럼 이제 a랑 2b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대입법을 쓰면은 a 대신 2b 대입하면 3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8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분점 쓴다는 거, 뭐 그런 뭐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고, 뭐 다 까먹어도 이건 다들 기억하더라고.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 다 기억하더라고. 2대1은 2대1 요거만 잘 이해하면 유도하는 거 정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그렇지? 공식은 또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외심 내심과는 다르게 무게중심은 공식이 있고, 외심 내심은 이제 공식보다는 요령으로 어떻게 해나간다는 건데, 아직 내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죠? 사실 이거 말고도 거기 플러스에 있는 문제처럼 좀 응용돼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념센이라서 내가 좀 이 정도에서 좀 멈추고 수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래 얘 같은 것도 좀 더 심화하면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삼각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 선분을 1대2로 내보내는 곳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해가니? 1대2 길이가 1, 2가 아니라 비율이 1대2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시 이쪽 꼭지점부터 반대쪽 꼭지점까지를 1대2로 내분하는 곳이 또 있고, 또 마찬가지로 1대2로 내분하는 곳이 있다고 치자.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각 변을 1대2, 1대2, 1대1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해가죠? 이렇게 내분된 점들이 3개 나오죠? 이 3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은 과연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할 때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랑 이 1대2로 내분한 점들을 연결하는 삼각형 무게중심이 일치해요. 왜 무게중심이 일치하느냐? 를 원래는 이제 증명도 해야 될 거고, 왜 일치하는지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풀이가 가능해. 그런 응용된 문제로. 그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증명 자체가 일단 좀 길긴 해요. 일반화시켜서 이제 M 대 N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빡세긴 하죠. 이거 대충 상상이 가요? M 대 N으로 하면은 여기 좌표는 뭐고. 그래서 이 3점에 마치 평균 구하듯이 하면은 처음과 똑같아. 이걸 증명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빡셉니다, 참고로. 뭐 그 중간 과정은 없다고 쳐도 어쨌든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플러스 이제 푸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배우는 거,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손꼽는 게 몇 개 있다. 그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런 걸 최초로 언급했을 때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절대값과 가우스. 절대값과 가우스가 나올 때 학생들이 참 힘들어한다. 너희들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힘들어하더라. 라는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 관련된 거 할 때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오메가가 이게 식이 바뀔 때마다 공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좀 짜증날 거야. 8개의 공식을 만들었으면 좀 짜증날 거야. 그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2차 부도식 하면서 근의 분리, 두 방정식의 근이 뭐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요, 이런 점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짜증날 거야. 그래프, 그리고 축값 D를 따져가지고 이제 범위 찾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식의 이제 몇몇 개의 좀 어려운 부분, 고비들이 있어요. 고비. 1학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정 단원들에서 이제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108번입니다.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천천히 좀 설명할게요. 일단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당한 성분 AB가 있어. 내가 한 점 P를 하나 점 P를 하나 일단은 상상해보자. 근데 이 P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거냐? PA랑 PB는 같아. 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있다 이겁니다. 얘가 점 P가 요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P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런 P가 어디에 있을지? 점 P를 어떻게 잡아야 P랑 PB랑 같을 것 같아? 하다못해 가장 쉽게 잡는 건 중점 잡는 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요? 중점 잡으면 P랑 PB랑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점이 이렇게 한 군데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P를 잡아서 P부터 A까지 되고 P부터 B까지 해도 P를 갖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또 여기만 있겠어? 이쪽에 있으면 반대쪽도 있을 것 같잖아요. 좀 더 멀리 가서 이렇게 있어도 될 것 같잖아요. PA랑 PB랑 같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P를 모두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저 점을 다 찾겠다는 얘기거든. 점을 찾다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내가 방금 찍은 이런 예제 말고도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다 이겁니다. 이 점을 계속 찍다 보면은 이 점이 모여서 결국 뭐가 될까? 하나의 선이 될 거고, 그렇지? 이런 선을 우리는 식으로 쓰는 걸 배웠어요. 1차 함수던,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렇죠? 이 선을 식으로 쓰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만든 그 관계식, 뭐 1차 함수라면 y는 ax 더하기 b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관계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P라는 점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그 움직인 P의 흔적을, 그 P의 발자취를, 얘가 남긴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그 P가 그린 하나의 도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나중에 한번 원도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내가 식으로 써보겠다 이겁니다. 1차 함수, 직선이면 1차 함수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썼더니 어떤 등식이 나오겠죠? 그 등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자취의 방정식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해가죠? 나중에 이거 자취의 방정식 어려운 거 되게 많아. 그리고 뒤에 가면은, 마지막 단원 가면은 도형의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이걸로 설명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으로. 잘 이해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렇죠? 내가 분명히 초반에 얘기했어요.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럼 이거는 이제 풀어나가는 어쨌든 일종의 이제 순서 같은 걸 하나 이제 얘기해 줄게요. 푸는 순서는요, 첫 번째 일단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P가 어떤 도형을 그릴까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점 P가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점, 그러니까 구하려는 점을, 점의 좌표를, 그럼 P일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이걸 x, y라고 놓습니다. 일단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어떤 적당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 조건을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좌표였다면 PA, 점과 점 사이의 거리, PB,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아니겠어? 그치? 그걸 관계식 만들고, 그 관계식을 마지막에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만들면 돼요. x 빼기 y 아니야. 또
있어갖고 선생님 이거 왜 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새끼들 아주 잘 들어. x 빼기 y가 아니라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거야 내 말은. 이해가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좀 예를 들기 위해서 x는 2t, y는 t제곱. 이게 뭐냐면요, 어떤 점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x 좌표를 봤더니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5초 후 이런 식으로 이제 초마다 시간마다 x 좌표를 봤더니 1초 후에는 2해가 있고 2초 후에는 4해가 있고 3초 후엔 6, 4초 후엔 8, 5초 후엔 10에 가는 시간의 2배 되는 곳에 x표가 있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이해가요? 이 점의 y 좌표만 관찰해 보면 1초일 땐 1회가 있고 2초일 땐 4회, 3초일 땐 9회, 4초일 땐 16회가 있는 그런 점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맨 처음 출발은 원점에 있고 t가 0이면 x도 0, y도 0인 거 이해가지? 여기서 출발해서 1초 후, 그러니까 t는 일종의 시간인 거야. 1초 후는 x표가 얼마야? 2지? y표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1초 후에는 2,1에 가 있다 이거지, 이 점이. 좌표 위로 움직이는 한 점이 있어. 그 점의 x표, y표인 거야. 이해가? 2초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표는 4회가 있죠? y표는요? y표는 4회가 있겠네, 그치? 2초 후에는 이 점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3초 후에는요? x좌표는 6회가 있을 거고, 그치? y좌표는 9회가 있다 이거야. 9 어디야? 여기네? 여기겠네, 그치? 이해가니? 내가 지금은 1초 단위로 지금 한번 찾아본 건데 뭐 0.5초 단위로 설 수도 있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0.5초 후에는 x좌표는 얼마? 1. y표는 얼마야? 0.5의 제곱이니까 0.25잖아. 0.25면 어디에? 여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각각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각각의 x좌표와 y표가 다음과 같다면 점이 하나 이렇게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맨 처음에 여기 있던 점, 이게 이제 시간 0일 때죠? t가 이제 2분의 1일 때고 0.5.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입니다. 그렇죠? 1초 후, 2초 후, 3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점이 움직이는 것, 이 점은 과연 여러분 대체 어떤 도형을 그릴까? 0.5초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0.3초도 있을 거고 뭐 1.2초도 있을 거고, 그치? 그 무슨 얘기야? 내가 해당되는 초를 다 하나씩 찾아보면은 여기 점이 계속 하나씩 찍히지 않겠어? 계속? 어떤 도형을 그리지 않겠냐는 거지, 내가. 그걸 한번 식으로 써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체 방정식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t라는 문자를요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매개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매개체? 매개. 중매.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단위 역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x, y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니는 보통 이렇게 좌표 표면에 점 찍어서 도형 그리면 나중에 y는 뭐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t 없이. 이해가? 순수하게 x, y의 관계식으로만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t를 소거한다면 되는 거죠. 이 식에서 t가 뭡니까? 2분의 x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가요? 따라서 이 t를요, 여기 대입해보세요. 그 y는 뭐예요? 2분의 x의 제곱. 4분의 x제곱? 그래. 이 점들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생긴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그린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가요? 이게 자체 방정식이야. 기본적으로 뭐 여기 뭐 좀 이따 문제 다시 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곳은 무수히 많다 이거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은 무수히 많아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1초 후, 2초 후, 3초와 같이 무수히 많다 이거죠. 점들은. 그 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점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때로는 직선이, 때로는 이차함수처럼 포물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식으로 써보겠다는 거죠. y는 4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자취의 방정식.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론적인 건 이런 건데 이거 뭐 백날 떠들어봐요. 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자취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좀 감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취 방정식은 최소한 5개 이상은 풀어봐야 약간의 감이 잡힐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못하면 뒤에 가서 도형에 이동해 가면 싹 막힙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이런 말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 나온다고요. 그때 가서 그러지 않도록 자취의 방정식을 조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8번 문제 307페이지 1번 A는 1,0 B는 4,-3 C는 6,2고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CP제곱의 2배랑 같아지도록 하는 걸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다? 저 앞에 있는 저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저 식을 만족시키는 P라는 점은 무수히 많다. 이해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뭐 얼핏 보면은 피타고라스처럼 생겼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 관계의 식을 만족시키는 P는 무수히 많을 것이야.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점들을 계속 찍어봐. 찍다 보면 어떤 도형이 나온다 이거지. 그 도형은 대체 뭐게요? 뭐 아까처럼 이차함수? 아니면 직선?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해봐야지 알죠.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돼? 구하라고 시킨 건 뭐야? P의 자체 방정식이죠? 그럼 일단 1단계가 뭐다?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는 겁니다. 일단 이해가죠?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관계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아니 A, B, C도 좌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내가 P 정도 좌표 내가 맞거든요. 그렇죠? 좌표가 다 있는 거잖아. 결국 내기가. 그럼 하나씩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AP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A부터 P까지니까 이렇게 그렇지? AP가 어떻게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나 배웠어? X 좌표끼리 빼요. 이것도 다 헛소리 하고 있어 이것들이. 선생님 1에서 X 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설명하지 않았냐? 1에서 X를 빼서 제곱을 시키나 X에서 1을 빼서 제곱하나 같은 거라고.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설명 안 듣나 봐요.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1에서 X를 빼나 X에서 1을 빼나 제곱하면 똑같다고요. Y 좌표끼리 빼면 Y 나오죠. 제곱. 그래서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원래 AP의 길이는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지만 이건 제곱시켰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진 거죠. 이해가죠? AP 제곱. 그 다음 BP의 제곱. B부터 P까지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BP. 이해가죠? X 좌표끼리 빼면 뭐예요? X에서 4 뺀다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빼면 뭐가 돼요? Y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니까. 더하기 3의 제곱. 이해가죠? 마찬가지로 원래 루트지만 제곱시켰으니까 제곱 없어집니다. 루트는. 그 다음에 CP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CP제곱. CP제곱은 여기 P부터 C까지니까 그치?
x 좌표끼리 빼면 x 빼기 6 제곱 y도 y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과 같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주어진 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20P제곱이요를 순수하게 이걸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AP제곱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 BP제곱이니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라 CP제곱 2배요라고 했으니까 2배의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죠? 아니 뭐 정렬을 바꿔가지고 이해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뭐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필기가 우선입니까? 이해가 우선입니까? 이해가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단순하게 전문가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전개해가야겠네요. 그렇죠? 앞에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y제곱 x 빼기 4의 제곱 정리하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그리고 y 더하기 3제곱이니까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가 되겠죠. 좌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죠? 우변을 정리하면요 x제곱 2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2의 2배니까 마이너스 24x 36의 2배니까 70인가봐요. y제곱을 2배 하죠. 2y제곱 마이너스 4y를 2배 하니까 마이너스 8y 플러스 4를 2배 하니까 플러스 8 되겠고요. 그쵸? 이렇게 좌변 다 더한 거랑 이렇게 우변 다 더한 거랑 같다는 거죠. 잘 보면 알겠지만 소거되는 것도 있어요. 그쵸? x제곱 2개 여기도 2x제곱이 있네. 소거 y제곱 2개 여기도 2y제곱이 있네. 소거 일단 이 차항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쵸? 그럼 이제 좌변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고요. 플러스 6y. 상수항은 1, 16, 9 이게 3개 남은 거죠. 그쵸? 26 되겠네 그러면. 이게 좌변의 결과고 소거한 좌변의 결과고 우변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24x랑 마이너스 8y랑 요거 80 남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리된 식을요 그냥 정리하면 끝난다 이거죠. 정리하면 뭐 대충 느낌 모르겠지만 이제 직선이죠. 직선 1차 함수 같이 나오니까. 그치? 이거 싹 다 좌변을 이용할까요? 그럼 이제 플러스 24x 플러스 8y 마이너스 80이잖아. 그치? 그럼 좌변 정리한 게 14x y도 14y네. 상수항이 얼마야? 54? 마이너스 54? 맞아요? 는요.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쵸? 약분은 2로밖에 안 되나봐. 그치? 2를 더 약분하면은 7s 더하기 7y 빼기 27은 0 하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함수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것도 어쨌든 1차 함수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렇게 적어도 큰 문제 없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별거 아니네. 요거 한 단계만 처음 거만 잘 진입하면은 그 다음 그냥 쭉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이제 문자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다 숫자라서 그런데 이제 문자가 많아지면서 복잡해져요. x, y, m, n 막 많아져요. 문자는. 그때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목표는 뭐라? 목표는 이겁니다. x, y에 관한 관계식을 만든 거죠. x, y만 등장하는 식.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바로 자체 방정식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초반에 가서 뭔가 이렇게 좀 내용은 좀 쉬운 편이고 좀 계산이 좀 많은 편인데 뭐 전기하고 하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치? 할 수 있을 거 예상이 됩니다. 2번을 보면요. 2번은 1번과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2번은 AB의 좌표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A, B, C 좌표 다 나왔던 거 보였죠? 그렇죠? 근데 2번 어때요? 그냥 A, B 사이의 거리가 6일 때란 말밖에 안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선분 A, B는 6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AB 사이 거리가 6이라는 얘기니까 간단히 말하면 선분 A가 6인데 뭐 하래요? AP 제곱 빼기 BP의 제곱을 한 게 12를 만족하는 이런 점 P의 자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P라는 점의 자체 방정식 하면은 이거 좌표로 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일단? 그쵸? 이거 일단 P X, Y가 푸는 거라면 그치? 근데 뭐 AP를 구하든 BP를 구하든 뭐 A점, B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적당히 좌표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0,0, B는 6,0. 그러면 A, B 사이 거리 6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좌표표면이 있으면은 A를 여기 잡고 B를 여기 X축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A는 원점, B는 6,0짜리 이렇게? 거리는 6이잖아 그치? 아니면 다르게 하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답을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좌표, 맨 처음 A점, B점 좌표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풀다 보면 원래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하나 할게요. 일단 A는 원점 0,0 그리고 B는 6,0라고 일단 놓읍시다. 거리는 6이 나오는 거 맞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좌표 3개 다 나온 거네요. A점, B점, B점 그렇죠? 나머지 아까 똑같아. 대신에 맨 마지막 정리만 좀 잘해주면 되는데 일단 AP 해줘. 아이고 이거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거겠어? X끼리 빼? X 제곱이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해? Y 제곱이 제곱 그치? BP 해줘. BP는 이렇게잖아. 아 X에서 6 뺀 거 제곱하고 Y에서 0 뺀 거 제곱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이해가요? 이해에 초점 맞춰갔어요. 그쵸? 전문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어차피 녹화 중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에서 가도 됩니다. 그쵸? 이해하는 거에 초점 맞추셔야죠. 집에 가서 영상 보면은 니들 영상 보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잖아. 영상 보면서 필기를 할 수 있겠지. 하면 영상 보면서 질문 못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질문하고 이해하는 거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니들은. 뺀 게 얼마나 났습니까? 뺀 게 10이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여기 1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가요? AP 제곱 빼기 BP 제곱이 10이 되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10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변끼리 빼면 뭐가 되죠?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보여요? 굳이 정의할 필요 없잖아. 여기 어차피 X제곱 나올 거 아니야. 여기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Y제곱 있고 그러니까 2차원 다 사라집니다. 그쵸? 아래쪽에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나오는 거 이해가죠? 그쵸? 요게 위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위에 거 빼기 이거.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우변 12X 빼기 36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어려워.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 식 정리는 뭡니까? 12x는 48이므로 약분해서 x는 4네? 이해가지? 얘는 좀 특이한 게 x, y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 x만 나온다. 가 아니라 x는 4가 어떤 도형입니까? 직선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축의 방정식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거 x는 4인데 어떻게 그립니까? x는 4 x는 4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x축과 4에서 만나는 뭐 분위기가 안 배웠다 모른다 이런 분위기 이 새끼들 보소. x축과 4에서 만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 나온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2 때 배운 거잖아. 2차 함수 축할 때도 많이 했던 거고 그치?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처음 좌표를 원점과 6,0 잡았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텐데 선생님 전 다시 잡았어요.
다른 거 나오던데요? 당연하죠. 그거는 좌표를 안 나왔어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좌표를 A점, B점을 좌표팀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요 아마 정답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때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정답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정답. 무슨 말 이해 가요? 아 재미없어. 뭔 말 이해 가냐고. 내가 A점, B점을 하나는 뭐 1,3이 잡고 하나 떼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식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때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그 나온 식을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데요? AB와 수직이면서 거리가 4, 2가 되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4, 2. 해보시면 압니다. 뭐 하나 잡아서 한번 해보시던가. 나 안 할 거야 참고로. 어떻게 두 점을 잡더라도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뭐가? P가 위치할 수 있는, P가 존재하는 점들 다 찍으면 이런 짓이 나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점을 좀 쉽게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점이 없는 문제들은 점을 여러분이 알아서 잡고 대신에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쓸 때는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이걸 서술해야 돼요. 서술. 그래서 노란색은 어떤 건지 알겠어요? AB라는 직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거 누구겠어? 그게 요게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안 돼? 요 점을 지나면 AB라는 이 선의 수직인 직선. 이래버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노란색 선을 묘사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가장 쉽게 잡았을 때 X는 4가 나왔다면 좀 더 복잡하게 잡으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가면서 그 점을 지나면서 그 선분, 빨간색 선분이었죠. AB의 수직으로 생긴 직선이 나온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거는 이제 이 서술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아마 이럴 문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한번 연습시키려고 한번 여기 있는 거고요. 보통은 좌표를 줄 겁니다. 보통. 어쨌든 포인트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 방정식에 해당하는 그 점을 일단 뭐라고 놓자고? x, y라고 놓자고. 알겠지? 그리고 관계식이 있어. 여기 뭐 대놓고 관계식 있잖아. 그치? 뭐 AP제곱 빼기 BP제곱 12 이렇게 관계식 있잖아. 그치? 저 관계식을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관계식을 유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식 정리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뭐 제곱하고 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이해가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서술에 관련된 거. 이걸 얼만큼 잘 서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좀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 더 풀어줄 것 같은데 아마 저기 연습 문제에 있는 거 한 문제만 풀고 일단 오늘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 되겠죠? 연습 문제에 자취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어차피 니를 풀라고 하면 분명히 화요일날 질문 나올 테니까 지금 내가 풀겠다 이거야. 알겠지? 어차피 숙제 늦어봤자 어차피 내가 다음 화요일날 풀 테니까 내가 미리 풀어줄 테니까 310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입니다. 개념센 310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 자, 점 P가요 x 더하기 2y 빼기 7은 0 위를 움직인다. A라는 점은 5,3이고 P를 잇는 선분 AP를 1대 3으로 외부
그렇죠. 문제 이해 갔습니까? 점 P가요, 저 직선 위로 움직인대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고정점 하나가 있습니다. 5,3 고정점. 이걸 보통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건 보통 이제 동점 이렇게 부를 거예요. 동점, 움직이는 점. 이런 거는 이제 5,3 딱 정해져 있죠. 이건 정점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해가죠? 동점과 정점 이렇게 부를 건데요. P는 동점이고요. 저 직선 위에 있는 A는 정점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점이 하나 더 나와요. 그쵸? 무슨 점? 외분하는 점. 얘는 없네 이름이. 저거 P고 이거 A인데 얘는 이름이 없어. 이름 없으면 하나 만들면 되죠. 그치? 이 점을 나는 지금부터 Q라고 할 거야. 그럼 만들게. 이해가니? Q는 무슨 점일까? Q도 동점이에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가요? 자, 내용만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 직선 위를 점 P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해가니? 그리고 어느 한 점 A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해가니? AP를 1대3으로 외분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QA 대 QP가 1대3이라는 거 이해가죠? 에? QA 대 QP가 1대3인 거 이해가요? 수도 잘 지켜봤어요. 그쵸? Q부터 A까지, Q부터 P까지. 그러니까 QA가 멀어요. 아니, 가까워로 할까? QA가 가까워요? QP가 가까워요? 길이상. 누가 더 짧습니까? QA가 더 짧죠? 아이씨, 뭐라는 거야. QA 대 QP가 1대3인 건 이해 갔어요? 누가 더 짧아요? 선분의 길이가. QA가 더 짧은 거 아니야? QA가 1이고 QP가 3이잖아. 몰라? 이해 안 돼? QA가 더 짧죠? 이게 뭔 얘기일 것 같아요? 외분점인데? 내 말은 이런 거라고. 야, AP는 이만한데 성분이. 예를 들어서 P 여기 있으면, 그치? 여기 어디에인가 보면 이건 내분점이잖아요. 그쵸? 외분점은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외분점은? 그쵸? 바깥쪽에 있는 거라며, 외분점은. 그럼 Q가 저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그거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Q가 이쪽에 있어? 저쪽에 있어? 어디 있어? 내분점이면 일단 무조건 안에다 찍으면 그만인데, 외분점은 선택지가 두 개잖아. 보다시피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그럼 Q가 어느 쪽에 있냐고, 내 말은. 내 질문은 그거라고. Q가 어느 쪽에 있냐고. QA가 더 짧다며. 그럼 Q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QA는 짧고 QP는 기니까? 이해 가냐고요? 이해 가요? 자, 보세요. P가 여기 있으면요, Q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 가요? P가 여기 직선 따라 움직인다며. P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어. 그럼 Q는 어디 있을 것 같아? Q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 가요? P가 더 움직여. 여기까지 갔어. 그럼 Q는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외분점이라며. 이 AP의 외분점이라며.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Q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얘도 같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이해 가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Q도 동점이고, Q도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Q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 이겁니다.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 설정할 수 있겠죠, Q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누구야? P야? 아니죠. 이 문제에서는 내가 구하려는 건 외분점의 자체 방정식이니까 Q의 자체 방정식. 나는 지금부터 일단 Q를 X, Y라고 두는 겁니다. 이해가요? P는요? P는 좌표가 없잖아요, 현재. P도 좌표로 삼아야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는 뭐 A, B 이런 식으로. 이해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두 개를 해야 됩니다. P는 A, B고 Q는 X, Y. Q는 내가 구할 쪽이니까. 내가 구하는 쪽이니까 X, Y고, 나머지는 뭐 상황에 따라서 A, B, C, D, E, F 이렇게 정말 갈 수도 있죠. 지금 현재 P만 없어요, 좌표가. 그렇죠? A는 있으니까 좌표가.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이 문제는 세팅을 두 개 합니다. 구하라는 외분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셔야 했으니까 얘의 좌표가 필요해요. 일단 X, Y. 그리고
P로 지금 좌표가 없거든요. 현재 좌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능성 P는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뭐하죠?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뭐예요? A 더하기 2B 빼기 7은 0이다를 만족해야 돼요. 왜? P가 저 직선 위에 있다며.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니를 뭐 점이 직선 위에 있다면 대입한다고 배우지 않았어 그동안? 이해가죠? 두 번째 말 그대로면 외분점이라며. 그치? A점 좌표 A점은 5,3이었고요 P점은 지금 내가 A, B를 놨단 말이에요. 그쵸? 이 둘을 A, P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 그게 Q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외분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B끼리 뺀다며. 1 빼기 3, 1 빼기 3 1부터 썼으니까 1부터 곱하는 거예요. 1은 누구랑 곱하죠? A 3은 누구랑 곱해요? 5를 빼야죠. 이해가요? 저번 시간에 외분점 연습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해가요? 곱하기야 가운데 Y 표는요 마찬가지 1 빼기 3 1부터 썼으니까 1부터 써야죠. 1 곱하기 B에서 뭘 빼요? 3 곱하기 3을 빼는 거예요. 이해가죠? 했어 안 했어?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내가 이거 일부러 9라고 안 쓰고 3 곱하기 3을 쓰는 이유 보라고 한 거라고. 그쵸? 할 수 있겠죠? 연습했죠? 그러면 이게 외분점 좌표인데 그 외분점이 Q인 이게 X, Y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X 좌표끼리 같다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15가 X인 거고 그쵸? Y 좌표끼리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빼기 9가 Y인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요? 다시 한번 P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식이 성립할 거고요. 외분점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 Y표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관계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첫 줄 점 P가 직선 위로 움직여요. 오케이 해결. 두 번째 A점은 5,3이고 1대3을 외분하는 점이 Q예요. 오케이 해결. 끝났어. 그럼 다 했어. 지금 나온 내용 다 쓴 거잖아요. 보다시피. 이해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취방에서 찾는 건 뭐라고 했죠?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왜 XY 말고 딴 문자가 문제하죠? A, B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표는 A, B를 소거하라 이겁니다. A, B를 어떻게 소거할까요? 요 식으로부터 A가 뭘까요?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5입니다. 이해가요? 이 식으로부터 B는 뭘까요? 마이너스 2Y에 더하기 9라고요. 이해가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고 15 더한다 이런 거 아닌가? 이하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이 A값 B값을 저 1번식에 대입해보세요. 1번식이 뭐죠? A 더하기 2B 빼기 7은 0이다. 그쵸? A 자리에는 누구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15를 B 자리에는 누구를? 마이너스 2Y 더하기 9 대입해서 봤더니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녹색 밑줄 친 식을 다 썼고요. 이건 보다시피 X, Y만 나오는 관계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답 나온다고요. 이해가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5에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4y 더하기 18 빼기 7은 0이네. 그렇지? 마이너스 2x 빼기 4y랑 상수항이 얼마야 이게? 11, 26이네? 더하기 26이네. 이해가죠? 뭐 개수가 좀 찝찝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마이너스 2. 그러면 x 더하기 2y와 요게 빼기 13 되겠죠. 이해가죠? 요게 바로 점 Q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거예요.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요?
자, 이래서 내가 아까 어떤 얘기 한 거냐? 물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다시 돌려보시면은 아까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날 건데요. 첫 번째, 땡땡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요.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둡니다. 두 번째, 조건을 식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조건 두 개 나왔던 거 보여요? 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외분점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식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식이 보다시피 x, y 말고 다른 문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거를 아까 얘기했을 때 다른 문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보통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매개 변수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쳐서 대입해서 말이죠. 아까 기억나냐고요? x는 2t고 y는 t제곱이었대. 내가 뭐 했습니까? 좀 전에. t는 뭐니? 2분의 x요. 대입해봐. 또 맞습니까? 그 문자로 정리해서 소거시키려고 하는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문자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거하려는 문자 t를 정리해서 대입할 때 사라졌잖아요. 아까 t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x, y에 관련된 식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걸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x, y만 남겨놓고 식을 만드는 거. 이해 갑니까? 자, 지금 자취를 총 3문제 풀었죠? 앞에 2개랑 이거 하나랑. 그쵸? 아직도 감이 올랑말랑 할 겁니다. 그쵸? 이게 뭐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까 얘기해서 5번 이상은 풀어봐야 감이 조금 올 거고, 그게 안 되면 뒤로 갈수록 진짜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도형이 이동 들어가면 진짜 완전히 안 들어오게 진짜. 뭐야? 이럴 겁니다. 알겠죠? 오늘 한 거 여기까지 할 테니까 복습.